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북경 동경올림픽 성공기원 무릉도원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게 될 아나운서 서세연입니다. 네, 이제 한중 이제 글로벌협회와 그리고 제중 한인미술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오늘 무릉도원전 전시회는요, 다가오는 2022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자 만들어진 미술 전시회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작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I call upon the youth of the world to assemble 4 years from now in 将奥 Beijing. 林匹克会旗交给了北京市市长陈吉 The 宁。 attention switches to China and Beijing 2020. Han hecho entrega oficial de la bandera olímpica a 開催都 Beijing. 市イコール中国北京へとバトン Le タッチ drapeau olympique a été transmis à Beijing, le prochain pays organisateur des 冬 Jeux 奥会 d'hiver. 正在进入北京时间。迎接另一个晨曦，带来全新空气。气息改变，情味不变，茶香飘满情意。
See you in Beijing. See you in Beijing.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Beijing. 네, 주한 중국 대사관 싱하이밍 대사님의 특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수근 회장님, 화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입니다. 2022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무릎 도원 전 전시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전시회의 개최를 주한 중국 대사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신 많은 화가분들께서는 중국에 계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전시된 작품들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양국 국민 간의 이해의 폭을 높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 선수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2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각 분야의 준비 작업이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숙박을 비롯해 언어, 교통, 의료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국 선수들께서 모두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검소하고 안전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개최하는 모든 과정에서 녹색, 공유, 개방, 청렴이 이념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평화와 우호의 축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또 나아가 세계의 정세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 공식 슬로건 내 함께란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수많은 글로벌 도전에 맞서 각국인 인류文明 공동체 정신이 견지하고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이 공정한 계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본인의 실력을 고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함께라는 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진보와 우호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전시회의 완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을 다 소개를 올리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동 로터리 클럽 양태준 회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문화협회 외교부 소속 오승환 회장님께서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품 전시에 앞서서요, 제가 지금 만나봐야 될 분이 바로 계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는 우현문 갤러리 대표 김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우현문 갤러리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내년에 열리는 북경 동계올림픽에 성공 기원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화가들과 또 한국에 있는 화가들 중에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을 모아서 그게 성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열렸던 행사에도 중국이 또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발적인 의지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 올림픽은 어차피 전 세계인의 행사니까 뭐 어떤 중국을 좋아하고 또는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와 관계없이 저희 미술인들은 그냥 문화적 교류에서 또는 전 세계의 그런 체육 행사가 미술과 같은 성격의 그냥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니까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들 축하하는 그런 파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을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전시회를 바로 주최하고 있는 곳이죠. 한중 글로벌 협회 또 우리 회장님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중 글로벌 협회 우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대단히 시의적절한 그런 기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라든가 문화 예술이 적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스포츠 정신, 특히 올림픽의 화합과 평화 정신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서 한중 양국의 밝은 무릉도원을 향하자는 의미를 지닌 이번 전시회는요, 우리 사회의 그 북경 동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깨닫는과 동시에 한중 양국 관계의 이 경색 국면을 돌파시키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시의적절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 편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웃 나라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축하할 것은 축하해주고 성공 개최되기를 바랄 것은 바라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면 중국도 나중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을 그만큼 해주면서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넓은 마음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스포츠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보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무릉도원전 오늘 많은 전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요, 바로 김진석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플러 가든 인 마이 하트. 작가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어떤 작품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중한인미술협회 회장 김진석입니다. 회장님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작품 내용을 좀 제대로 해석한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내 마음속의 정원이 아니라 저는 내 마음속의 꽃밭으로 보시합니다. 근데 정원하고 꽃밭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 전시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으로서 전시에 기획이 됐다고 해서 일부러 이 꽃을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네. 저는 이제 이 꽃이 의아리 꽃이라는 거예요. 의아리 꽃이요? 의아리 꽃의 꽃말이 당신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다. 이렇게 또 꽃말을 듣고 나니까 이 꽃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색감에 있어서 중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감이 어떤 거죠? 붉은 계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붉은색하고 금색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붉은 상의를 입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번 오늘 컨셉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색으로서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예,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 제가 북경에서 거주한 게 30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북경에 그 연친이나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감 있는 곳이고 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30년 계셨어요. 예, 지금 한국인이지만은 북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2008년 북경 올림픽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누구나도 성공하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뭐 지금 얼음 상태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왕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양국 관계에서 문화 방면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헐고 같이 마주 대하면은 많이 냉각된 한중 관계가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정말 아까 관장님부터 그리고 우리 김진석 작가님까지 따뜻한 마음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작품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요, 지금 푸른 계열의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김진남 작가님의 여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작품을 한번 만나볼까요? 좀 굉장히 입체감이 좀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이발수 작가님의 가을바람에 깃두라미가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인천 창조문化회장 이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두 작품 모두 다 우리 이관수 작가님 작품인가요? 먼저 이 작품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 중국 태양산을 여행 가서 그 태양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태양산의 모습을 예. 그 특별히 그 태양산을 좀 담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태양산의 그 산세는 우리나라 산세하고 좀 달리 그 땅이 올라온 산세라서 그 특별하게 지금 경치가 좀 수려하고 웅장하다랄까요? 남성적인 산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제대로 본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국 한국의 전통 재료를 가지고 서양의 슈퍼마트 기법을 이용해서 먹과 그 선을 절제를 하면서 면과 공기 원구법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먹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먹을 많이 절제를 했죠. 전통 산소에 대해서. 네.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또 옆에 또 멋있는 작품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좀 자연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태양산의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밑을 내려본 풍경인데요. 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황제의 꿈을 꾸다. 황제의 꿈을 꾸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산세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봤을 때 중국 이 땅을 내가 평정을 하겠다는 황제의 꿈을 갖게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산이나 이런 자연을 좀 많이 담으시는 편이신가요? 예. 중국 태양산은 제가 혼자 한 번 갔었고, 여러분하고 한 번도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 웅장함과 스케일, 그 압도를 당하다 보니까 중국 산세를 많이 그립니다. 중국 동계올림픽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은 김진석 작가님의 사내라는 작품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저희의 발걸음을 좀 옮겨보면요. 얘는 굉장히 알록달록한 화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주선 작가님
작품이고요. 작품명은 신화를 찾아서입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쪽에는 왠지 제 느낌은 이 중국의 도시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요, 이희재 작가님이고요. 이민포 꿈틀거림. 개인적으로 작가님 안 오셔서 굉장히 제목이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 도시의 느낌에 지금 이런 부분이 딱 있어서 저는 이 작가님의 이 작품에 좀 설명을 굉장히 듣고 싶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 우연만 갤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요, 작품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쪽 안쪽에도 작품이 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작품은요, 제 방 분위기에 딱 들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인데, 김진희 작가님이십니다. 제목이 이제 바라보자라는 작품인데요. 기린과 지금 새 한 마리가 같이 나란히 보는 듯한 모습이어서 이런 작품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자, 일단 먼저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서로 마주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제가 한번 살짝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뭔가 스니커랄까요? 이런 느낌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작품인데요. 바로 임원빈 작가님의 먹기 케어라는 작품입니다. 잠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지금 작가님의 좀 성함이 좀 있진 않지만 하나의 작품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의 지금 작품도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김기룡 작가님이세요. 작품명은 가파도 청보리밭 야외 스케치. 이곳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가파도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가파도의 청보리밭이 왠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만나보신 작가님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태양산에서 너무 멋있어서 그림으로 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간수 작가님처럼 김기룡 작가님도 혹시 이거 보고 너무 아름답다 혹은 너무 마음에 남아서 이런 작품을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바깥쪽으로 한번 좀 나가서 또 다른 작품을 만나볼게요. 이쪽으로 바로 보시면요. 요즘에 이런 느낌의 그림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핫한 느낌이잖아요. 바로 서정미 작가님이신데요. 지금 작품명은 빛나는 비행입니다. 지금 돌고래가 뭔가 좀 비행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여기는 그림인데요. 사실 그림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도화지? 약간 이런 걸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최경수 작가님이시고요. 하늘소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안을 한 최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지금 봤는데 저는 사실 그림이라면 이렇게 도화지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어떤 작품인가요? 그림을 어디다 그린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우연찮게 이제 작년부터 나무라는 소재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제일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거든요. 또 앞으로 뭐 몇 년간 좀 대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작품들 마음대로 좀 담으신 건지 지금 좀 큰 화면에서 보시면요 곳곳에 다 지금 작품이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사발은 주로 이제 막 사발을 그렸는데 사발은 우리네들이 쓰는 밥그릇을 통칭해요. 그래서 그 밥그릇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저희들 어머니들이 먹거리를 담았던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고 봐왔던 어머니가 정한수 물 한 그릇 들고 자식들 잘 되라고 빌고 했던 그걸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또 밥,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이 담긴 또 그 그릇을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 작가들이 세 단체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전 형식으로 이뤘는데 뭐 시기가 이런 많지 좀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렇더라도 좀 같이 좀 많이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의미를 또 듣고 보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그 의미를 듣고 났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작품은요, 바로 윤수정 작가님이세요. 작품명은 콘크리트 포겟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우리 작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양화가 윤수정이고요. 국제에서 교사가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오늘 해바라기 너무 좋아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어떤 작품인지 작품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해바라기 하면은 뭐 우상 숭배 뭐 이런 뜻이 많은데 해바라기 꽃말 중에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 근데 이 해바라기랑 그 자존감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 자존감이 보면은 저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그 한 송이를 위주로 많이 그리고 있고 여러 송이를 그리더라도 튀는 한 송이 그게 저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죠. 맞아요. 요즘 사실 사람들이 자신감은 있지만 자존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혼자 있을 때 상처받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다크하다, 좀 어둡다고 이런 느낌인데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는 원색을 굉장히 많이 쓰는 작가인데 이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 화려한 색깔보다는 그 아빠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제 좀 어두운 블랙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노란색이 이 위로 아닌 위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는 어두운 배경의 바탕에서 노란색을 좀 살려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절제된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제가 색깔은 잘 모르지만 원래 노란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좋은 분야인가봐요. 그래서 조금 더 느낌이 좀 와닿는 그런 컬러를 선택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 있을 동계올림픽 지금 이런 시국이 얼른 끝나서 내년에 동계올림픽은 정말 전 세계인이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작가님들 계속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가 돼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가 돼서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작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요. 이희란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미시.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은요. 제가 딱 문득 떠오르는 거는 예전에 우리 그 자개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한국의 느낌도 있고 외국의 느낌도 있고 좀 다양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유 작가님이시고요. 밤하늘의 구절초라는 작품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공예 나전칠기를 바탕으로 서양화를 그리고 그 위에 자기로 접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국제예술교류협회 소속 작가 김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개라고 하면은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고 근데 또 서양화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두 가지의 매력을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선택을 좀 하시게 됐는지. 처음에는 그림만 그렸어요. 네. 서양화로 수채화하고 아크릴로 그림만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슬럼프 오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한동안 쉬다가 우연히 말씀하셨던 자개농을 봤어요. 근데 평상시에 봤던 그 느낌하고는 너무 틀리고 보는 순간 자기에 반해서 그래서 자개와의 연애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애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는 밤하늘의 구절초인데요. 제가 이제 연애하는 그 순간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밖에 나오면은 밤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초를
이제 자개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구절초라는 그 꽃이 사실은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 어떤 꽃이죠? 구절초는 우리나라의 약초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초라고도 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네. 한약재로 쓰는 여성초라고 해요. 네. 여자 몸에 상당히 좋은 네. 그런 약초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구절초를 굳이 하는 이유는 야생화인데 이제 생명력도 강하고 사시사철 견디고 이겨내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뎌내가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구절초. 그래서 제가 특히 더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때의 작가님의 심정이랄까요? 마음이랄까요?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힘들게 막 그림을 그리고 나왔는데 깜깜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잘 하겠다라는 그 의지, 생명력 그런 느낌을 좀 전달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자개로 그렸다는 게 조금 신기해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저는 바탕을 서양화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그 나전치기의 타찰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자기의 조가리를 하나씩 다 일일이 깨서 붙여요. 깨서 붙인 거예요? 네. 붙이고 나서 투명칠을 하고 그 위에 여러 번 사포질을 하고 또 다시 투명칠을 하고 건조된 다음에 또 사포질을 하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두세 번 여러 번 기법을 반복을 한 다음에 광내기를 하고 그 과정이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죠. 모든 작가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 정말 딱 떠오르는 저는 단어가 한 땀 한 땀이었어요. 네, 한 땀 한 땀. 네. 뭔가 좀 생명력도 느껴지고 입체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한 그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시실에 가야 작품을 감상하고 이렇게 관람하러 다니기도 좀 힘든 상황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상으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많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 감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장혜석 작가님의 자연의 노래 작품이고요.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또 바로 왼쪽에 보시면 우리 처음에 만났던 이완수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역시 또 자연을 또 담고 있는 것 같죠? 아까 태양산을 좀 담으셨는데 지금 제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 눈에 사로잡는 제 마음에 사로잡는 또 작품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전 굉장히 뭔가 열정적인 느낌이 막 제 마음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바로 최은정 작가님의 온누리에 가득, 앞에 한자가 있지만 제가 잠시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뜻을 한번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아 작가 최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코비드 시국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암울하고 우울한 이 시국에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온누리에 복이 가득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제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유화로만 그린 건데 유화로 마테리얼을 굉장히 두껍게 많이 낸 상태에서 금나무, 복을 상징하는 이 금나무를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화로만 작업에서 이제 약간 좀 두툼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약간 좀 입체적이기도 하고 뭔가 평면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 흘리기나 무슨 나이프나 이런 거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로지 붓으로만 물감을 굉장히 많이 얹어서 도톰하고 그 깊이 있는 마치 저 뒤에 그 어떤 마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온 유리에 그러니까 붉은색과 금색이 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온 유리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다른 분들도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붉은 계열과 그리고 금색이 또 중국을 상징하는 컬러라고 했는데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쪽에도 작품이 또 한 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요? 네. 또 컬러감만 조금 바꿔서 작업을 했습니다. 동글동글한 것은 열매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하고 온누리에 붓과 그 행복이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작은 열매와 그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또 행복과 공간을 또 바라는 또 너무나 따뜻한 마음인데요. 저는 파이어 불이라는 큰 모텔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을 조금 좀 재미있게 희망적으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불 속에 사람도 들어가고 불새도 들어가고 또 황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매체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새는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무엇인가 새 생명을 안아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그렇게 넣고 황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황소가 뿔과 뿔을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시너지 효과가 상승과 창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불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엔 최은정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진짜 이 코로나 진짜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 테크놀로지라든가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 TV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지 않아도 자세하게 그림 감상을 하고 또 작가하고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수관 TV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전시된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요 1층에만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층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또 있어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작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손동준 작가님이시고요. 작품명은 선율입니다. 잠시 감상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눈이 딱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본격적으로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을 올라가시는 팁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일단 밖으로 나오셔서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三坝是1962年建厂，当时来自全国18个省市369名创业者集结到三安坝。我的爷爷、我的父亲和我都是三安坝的乌林人。当时的三安坝已经荒凉了半个多世纪，因为交通工具不方便，他们只能在就近搭一些地印子、号码架子，确确实实像孩子一样保护着每一棵树苗。一代人一代人的传承，人工林拔地而起。我的爷爷、我的爸爸都把自己的一生就是奉献给三安坝。作为第3代乌林人，把自己的青春奉献给三安坝这片土地，我觉得很值。
新冠疫情刚发生，但是一瞬间，我们的医护人员基本上就把这个名额一下就爆满了。我是党员，遇到这样的事情是该我们先上的。我们组织了一个131个人的队伍，其中40%是重症医学科的医护人员，在最近的距离和死神搏斗的这一群人。整个火焰山和雷人山施工期间呢，我们总共成立了32支党员突击队，不计报酬，不讲条件，把每一个党员和志愿者就安排到每一个单元，物资买回来，我们要一家一家的送。我们是社区里，我们尽最大的努力，组织了一场全民的救助，不遗漏一个病人，不放弃一个病人。看这个铁饭是不够吃的，生活比较艰辛，每天都是风吹日晒的，没有什么其他的收入。作为一名共产党员，作为一名驻村干部，我愿意花几年的时间去改变一个村子。后来王二贤来到我们这科，说要把这个旅游搞上去，当时村民就不相信，王二贤一次又一次挨家挨户的去说，一个月开2次村民大会。组织全村村民成立了一个乡村旅游发展公司，维护好你的房屋，维护好你的梯田，然后你就可以拿到分红。现在的话不仅能分红，而且我有一份固定的工资，我还高兴，有了家就有了工作，有工作的地方就有了家。我们和埃塞俄比亚、吉布提政府一起建成了非洲首条中国标准跨国电气化铁路。我在桑基巴尔纳兹莫加医院妇产科工作了1年。我在非洲参与了武装码头的建设。我们同仁院的专家们经常会参加各种各样的境外的光明墙，也是这样一种公益性的活动。我和我的同事们一起迎接了1万多个新生命。我们在他们身上也学到了很多东西。我曾经在利比里亚、苏丹、南苏丹执行过5次维和任务。我在南苏丹朱巴执行武器禁区巡逻和人道主义救援任务，修建桥梁，为当地村庄开挖水井，难民营人道主义援助等任务。我任了任务区补给线的畅通。我觉得如果能为当地的民众带去安全感，我的付出是值得的。和平真的太来之不易了，我们应该好好珍惜。和平真好，繁荣真好。
在和世界舞蹈界对话的时候，我们一方面把中国优秀的舞蹈传播给世界，同时也用我们的舞蹈告诉世界当代中国人对和平和友谊的态度。这些年，我征战在赛场上，同时也向世界传递中国的体育精神。人类的这个文化的历史，实际上也就是文化交流的历史。那么实际上是呈现了一种你中有我，我中有你的这么一种状态。中国共产党愿同世界各国政党，同世界各国人民一道，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携手建设更加美好的世界。사실 미술을 잘 모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꼭 오시면 좋겠지만 사정상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랜선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원하다. 여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피디님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둘러봐 주시겠어요? 네. 먼저 양호정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정 작가님께서 좀 두 작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작품명이 너무 좋아요. 코로나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참 예쁘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라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힘든 코로나가 사실은 또 뭔가 우리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희망을 또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이 작품명, 이 그림이 좀 저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 다음 작품은요, 김은희 작가님이시고요. 갤러리 오브 라이프. 근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요, 우리 작가님을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네, 작가님 이쪽으로, 네. 김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품가 제목은 생일 참여입니다. 생일 참미. 제가 라이프까지는 해석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살아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그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그런 신호애각이라든가 그런 자유로움 그런 거를 수동적으로 캔버스에 담아온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좀 그리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리셨는지. 저는 그 내면적인 감정을 즉흥적으로 그런 우리 한국화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손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컬러감이 좀 굉장히 화려해요. 평소에도 이런 화려한 컬러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코로나로 인한 뭔가 이렇게 통제적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롭게 밝은 색감으로서 표현해본 거죠. 아니 왜냐면 제 작가님께서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런 느낌이신데 그에 반해서 좀 작품은 좀 화려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핑크죠? 지금 2층에 굉장히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작가님이고요. 작품명은 해와 달이 떨어지다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는요, 보통 그 일러스트 할 때 굉장히 좀 이쁜 여자분들 좀 많이 그리는 편인데, 약간 그런 거를 좀 연상시키게 했어요, 저를. 김미정 작가님이신데요. 향기의 취하다 작품입니다. 잠시 감상하도록 할게요. 진짜 예쁘시네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옥진 작가님 작품인데요. 작품명이 너무 슬픕니다. 언제 오시려나. 제목을 듣기 전에도 눈빛만 봐도 뭔가 좀 슬퍼 보이고 누구나를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님은 언제 오시려나, 약간 이런 저와 같은 마음의 작품을 잠시 감상하셨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게 되게 선명하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림이라면 저는 좀 놀라운데요. 사진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손석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근데 작가님은 일단 제가 무조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중미학 사진공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손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이고요. 네. 저 너무 선배님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당시에 중국 소수민족의 사는 귀향이라는 귀주에 있는 귀향이라는 것을 촬영한 작품이고요. 여기는 그쪽 소수민족 사는 산책에 있는 그 나라의 빨래를 지금 빨래가 걸려져 있고 하늘과 어우러지는 한국적인 느낌도 들고, 중국적인 느낌도 좀 드는 작품이에요. 네. 좀 다양한 매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 동아시아권이다 보니까요, 문화가 많이 겹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동아시아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도 아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는 사진과 이제 중국 쪽에서 보는 사진과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저가 사진 찍을 때는 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땡겨서 찍는 그런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그 빨래를 찍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빨래라는 것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돈이 없는 사람은 늘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빈부격차도 다 무시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것을 담아보자 해서 촬영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찍었다는 거에 조금 놀랐는데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었네요. 옆에 있는 작품 역시 우리 손석 작가님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본 작품은 심양에서 촬영한 심양, 작품. 심양은 한번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심양에서 지금 심양 고궁이라는 것을 촬영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고궁, 한국의 경복궁하고 비슷한 곳을 생각을 하면 자금성을 떠올리는데요. 자금성 이전에 중국 수도 고궁을 만들어 있던 곳이 심양이고요. 그 심양 고궁의 한 부분을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고궁의 부분을 역시나 전체적인 느낌을 담다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좀 땡기셨어요. 압축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한 부분을 보여줬고요. 지금 중국의 건물은 홍대, 붉은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고궁이라든가 자금성도 붉은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붉은빛을 표현해보고자. 그러니까 중국
북적인 느낌을 보여주고자 해서 이렇게 좀 전체가 아닌 디테일을 좀 담아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과연 이런 딱 특정적인 부분들을 사진을 평소에 많이 촬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전체 부분을 보여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전체를 상상할 수 있게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만들기 일부러 디테일한 부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되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담으려고 하고 전체의 모습을 좀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조금 가깝게 하나의 장면을 좀 보면서 좀 다른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작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뭘까? 나는 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좀 재미있고 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제 의도 자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맞나요?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점수 저 좋습니다, 여러분. 네,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기원하며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많은 단체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형성돼가지고 성공적인 북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해보시면요. 권미영 작가님 투게더라는 작품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뿌리에서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하나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림이 어때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계속해서 다음 작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다운 작가님의 해바라기. 저는 굉장히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바라기가 조금 슬퍼 보이네요. 다음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강윤주 작가님의 탕고 탱고 그 1층에서 열정을 담으셨던 작가님. 그분이 그 열정을 표현을 하실 때 그 황소가 두 마리를 부딪힌 그 시너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딱 그 부분에 또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마리의 소가 뭔가 나를 무섭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니, 눈이 되게 사선적이에요. 사실 되게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그릴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더 진짜 같아요. 그죠? 이제 다음 작품은요, 우리 김채원 작가님 작품인데요. 작품명은 장호원의 봄. 제가 다음 만나는 작가님한테 한번 그걸 여쭤봐야겠어요. 작품명을 지을 때 제가 상상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 왜냐면요,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처럼 불알못일 수도 있어요. 제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호상 작가님의 소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많아요. 작가님,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미술협회 기획국가위원장 유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금 작품을 먼저 보기 전에 소망이라고 작품명을 적으셨는데, 보통 작가님들이 그 작품명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보통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것을 그려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목을 정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소망이라는 작품 저희가 함께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2019년도 북경에 있을 때 이제 그린 작품인데, 저는 이제 북경에서 한 18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 이제
북경에 있는 중앙미술학원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벽화과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가 석회판에다가 동양화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캔버스 뭐 그런 도화지 네. 이런 게 아니고 석회판이라고 네. 하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 이제 석고가루를 여기 캔버스가 이렇게 천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석고가루를 발라서 사포질을 하고 그걸 한 3번 반복하고 이제 네. 악교랑 또 이제 백반을 섞어서 위에다 또 발라주고 그래서 직접 판을 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한국에는 생각이 거의 없고 드는데 중국에 이제 벽화를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이 작업을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인지 일반적 캔버스에서 표현되는 같은 뭐 물감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도 표현되는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이런 석고판, 이거를 판을 사용하신 그 특별한 계기가 보니까 좀 있을까요? 이유가? 하면서 보면은 제가 또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유화를 작업을 못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글씨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색이 물감을 칠하면 또 색이 처음 칠보다 점점 색이 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진하게 더 칠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기쁜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용했을 때 석고판이니까 번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울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맞네요. 네. 네. 아무리 이제 좋은 그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울룩해지기도 하고 분립도 되기 마련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지금 또 듣고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좀 간절히 바라는 이 두 손을 좀 연상을 시켜도 될까요? 어떤 건지. 네. 이제 사스 이후로 중국에 많은 한국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져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신 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중국에 남아야 되나 한국을 들어가야 되나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해바라기가 또 한국에서는 또 행운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이게 좀 기도하는 이제 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 또 동계올림픽을 또 이제 성공 기원을 하니까 네. 코로나도 없어지고 동계올림픽도 이게 잘 성황리에 성공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됐어요. 원래 갖고 계시는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전시 취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중국 작가들하고 이제 한국 작가들하고 같이 여기 전시를 하게 되어서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을 기원하는 성공 기원 이제 전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북경을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전시도 하고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요. 이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최성근 작가님의 봉선화 추억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요. 2021 대한민국 사회대전에서 상호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중 한인미술협회의 최성근 작가님인데요.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 일희일비 조그마한 일에도 기쁘다 말하고 좋다. 일단 내용은 집을 나와 새소리를 들으며 알게 됩니다. 목숨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햇빛이 너무 눈부시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얼마나 고마운 건지요. 다시 세상에 꽃잔치가 벌어지면 나는 눈물이 나서 고무할 것 같아요. 꽃이 피면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꽃이 피면 나는 어찌하나요? 이게 왠지 뭔가 시를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보시게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대한민국 사회대전 2021년도에 최우 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화려해서도 푸릇푸릇한 모습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고은설 작가님입니다. 더 프루츠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어떤 작품인지 우리 작가님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협회와 또 서구예술협회, 또 인천 평미술협회에서 작가 활동하고 있는 고은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식상을 중에서 과일의 그 맛을 아주 좋아해요. 네, 석류. 네, 석류하고 또 자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그 자연의 빛을 담아서 우리한테 맞아요. 맛있는 그런 향과 맛을 맞아요.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그래서 또 우리가 시각적에서 미각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일을 보면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컬러, 물론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자연적인 컬러다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역시 작가님의 또 좋은 거고요. 지금 보면요,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두텁다? 이렇게 입체감이 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또 그림을 그리셨는지.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물들을 대부분 전에는 약간 클래식하게 고전적인 표현보다 저는 이제 약간 비구상에서 구상으로 약간 두 가지를 약간 혼합해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감을 나타내고 색이 또 주는 느낌이 또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단순 처리하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재미스럽고 율동감 있고 생명감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새로운 부분이 이제 컬러가 좀 다양한 데다가 이렇게 또 입체감이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동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별히 자두나 뭐 석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과일인가요? 석류는 이제 다산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의 행복을 주는 가정의 행복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구입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식탁 옆이라든가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좀 빨간색이 주는 것은 뭔가 열정적이고 맞아요. 추진력도 있고 또 행복 호르몬을 좀 나타나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이 석류가 사실 그 여성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알아서 저도 좀 챙겨 먹는 편인데 석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가정의 행복이라는 얘기는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산의 뜻도 있고 그래서 석류가 이렇게 좀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뭐지 이러지만 또 어르신들은 그런 뜻도 있고 또 색감이 상당히 또 사랑스럽잖아요. 보색 대비로 집에 놔둬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제가 석류를 좀 여러 점 해봤습니다. 평소에 그럼 과일에 관련된 그림을 좀 자주 그리시는 네, 편이세요? 지난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극복을 하고 과일이 주는 그런 향기로운 맛, 또 달콤한 맛, 상큼한 맛으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자꾸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나 작가님이시고요. 내가 속한 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차근차근 두 작품 모두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요. 김혜미 작가님의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 작품인데요.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2 북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흐름도원전 전시회 함께 관람을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제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욱 좋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랜선을 통해서 전달을 좀 드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직접 그리셨던 우리 작가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셔서 작품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요. 또 다른 느낌으로 또 그림을 감상해보고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2 북경 동계올림픽도 미리 만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서승연이었고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